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타인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해 나갑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류는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사회성 없는 인간은 타인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떠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리했기에 사회성은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성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인간은 만 3에서 5세가 되어야 비로소 타인의 감정 및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론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듯이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예측하며 적절히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성의 단계는 사회적 인지, 사회적 추론,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 반가움의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도 친구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론은 이 과정 중 사회적 추론의 과정에 대한 능력입니다. 인사를 받은 친구는 이제 반갑게 안부를 물어올 것이고 나는 그에 맞는 사회적 추론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다시 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 전반적인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지, 추론,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적절히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성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사회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를 사회적 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영역에는 아래 관자엽, 편도체, 위 관자고랑, 아래 이마이랑, 관자마루 이음부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관자엽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편도체는 감정, 위 관자고랑은 사회적 인지, 아래 이마이랑은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관자마루 이음부는 마음 이론과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여러 영역들이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우리가 사회적 인지, 추론, 행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마음 이론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유전학 및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의 뇌를 살펴보면 사회적 행동의 정서적 측면을 담당하는 영역, 언어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영역, 시제각 운동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영역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교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뇌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뇌에 대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사회성이라 부르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뇌의 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전통적 치료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사회성 훈련과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옥시토신 호르몬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 코 안에 투여한 경우 뇌까지 도달하여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미래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신과 질환들의 뇌과학적 원인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접근 및 치료 방법 또한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